대학교는 졸업했지만 하고 싶은 것도 되고 싶은 것도 없는 진성백수 용준. 보다 못한 어머니는 용돈을 준다는 명목으로 용준에게 도시락 배달 일을 맡기게 됩니다. 용준에게 찾아온 일생일대의 첫사랑. 첫 배달을 간 수영장에서 마주친 그녀. 여름을 보곤 첫눈에 반해버리고 마는데요. 여름의 마음에 들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용준과 그런 용준을 보며 점점 그에게 스며드는 여름. 두 사람은 목소리 대신 수어로 마음을 나누며 서로에게 점점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평온한 순간도 잠시 예기치 못한 사고로 여름의 동생 가을이 위험에 처하게 되고 여름은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다시 용준을 밀어내기 시작하는데요. 엇갈리기 시작한 두 사람의 마음, 과연 용준과 여름은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다시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미디어 속 질환. 오늘의 이야기는 개봉 직후 박스오피스 1위, VOD 판매 1위를 기록한 흥행작 청설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 보라매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남동우입니다. 오늘은 영화 청설을 통해 청각장애에 대해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화 청설 속 여름과 용준은 대화를 할 때 목소리가 아닌 수어에 의존하고 상대방의 입 모양이나 표정을 집중해서 보는 장면들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처럼 소리를 듣는 능력이 정상보다 많이 떨어진 상태를 청각장애라고 합니다. 난청의 정도는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분하는데 조금 떨어진 경우부터 아주 심하게 떨어진 경우까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위치에 따라 소리가 귀 안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전음성 난청,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이 손상된 감각신경성 난청, 이 둘이 같이 있는 혼합성 난청, 그리고 드물게 중추성 난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화 인물 중 가을이처럼 수어를 주된 의사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말소리를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는 의학적으로는 고도 이상의 심한 청력 저하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화 속 묘사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청각장애의 원인은 크게 선천적인 원인과 후천적인 원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선천적으로는 유전성, 임신 중 감염, 출생 전후의 여러 문제로 생길 수 있고 후천적으로는 중이염, 소음 노출, 노화, 외상, 이독성 약물, 흡연,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귀가 소리를 전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달팽이관이나 청신경 자체가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잘 안 들린다는 증상이라도 원인과 치료가 모두 다를 수 있습니다. 유병률과 관련된 통계에 있어서는 먼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하나는 등록 청각장애인 수, 다른 하나는 일반 인구의 실제 난청 유병률입니다. 우리나라 공식 통계를 보면 2024년 기준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 명이고 그 중에 청각장애인은 약 44만 명, 전체 등록 장애인의 17%를 차지합니다. 또 새로 등록된 장애 유형 가운데서도 청각장애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실제 난청 인구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40세 이상에서 중등도 이상 난청은 남성 18%, 여성 14%로 보고되어 있고 70세 이상에서는 절반 가까이 또는 그 이상에서 의미 있는 난청이 관찰됩니다. 즉 청각장애는 결코 드문 문제가 아니고 특히 고령화 사회에서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매우 흔한 건강 문제라고 보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는 순음 청력 검사입니다. 조용한 검사실에서 여러 높낮이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각각의 소리를 어느 정도 크기에서 들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 청력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어음 검사를 합니다. 이 검사는 단순히 소리가 들리는지를 넘어서 말소리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는지를 보는 검사입니다. 아주 어린 아이나 협조가 어려운 경우에는 청성뇌관 반응 검사 같은 객관적 검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난청을 진단하는 것과 국가에서 청각장애를 등록 판정하는 것은 완전히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예전처럼 2급, 3급, 4급 식의 장애 등급 체계는 폐지되었고 지금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와 심하지 않은 경우로 나누어 표현합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한 번의 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뒤 재판정을 하기도 합니다. 치료는 원인과 정도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중이염이나 고막, 이소골 문제처럼 전음성 난청은 약물 치료나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각신경성 난청은 뇌와 청신경 손상이기 때문에 완전히 원래 상태로 되돌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보청기, 그리고 보청기로 충분하지 않을 때는 인공와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돌발성 난청처럼 갑자기 생긴 경우에는 초기에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놓치면 회복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난청 치료는 단지 기계를 착용하거나 수술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이후에 청각재활, 언어재활, 청능 훈련이 함께 가야 실제 의사소통 능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저는 난청 치료를 설명할 때 완치된다기보다는 청력을 회복하거나 의사소통 기능을 개선하는 치료라고 말씀드리는 편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청각장애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예방하거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경우는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음 관리와 금연입니다.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너무 크게, 오래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고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귀마개 같은 보호구를 써야 합니다. 흡연은 뇌의 혈류와 청각세포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청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연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중이염의 조기 치료, 이독성 약물의 주의, 만성질환 관리, 정기적인 청력 검진까지 함께 실천하면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답은 도움이 될 수 있다입니다. 먼저 완전히 정상 청력으로 돌아가는 것은 특히 선천성 난청이나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난청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능적으로 더 잘 듣고 더 잘 소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성인이 되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후언어성 난청은 성인에서 보청기나 인공와우의 효과가 비교적 더 좋은 편입니다. 반대로 아주 어릴 때부터 청각 자극이 부족했던 경우에는 좋아지는 폭이 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늦었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수술이나 기기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꾸준한 재활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정상으로 돌아가느냐만이 아니라 얼마나 더 잘 듣고 더 편하게 소통하고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느냐입니다. 영화 청설은 청춘 남녀의 풋풋한 사랑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그들이 겪는 불편함과 편견을 담아낸 영화이기도 합니다. 청각장애는 단순히 소리가 안 들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 사회생활, 감정의 교류, 삶의 질과 모두 연결된 문제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기에 발견하고 원인에 맞게 치료하고 재활치료를 적절히 활용하면 분명히 더 나은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혹시 청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지거나 갑작스럽게 잘 안 들리는 일이 생기거나 아이의 청각 반응이 걱정된다면 너무 미루지 마시고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이 청력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